예, 물도 모든 사물이 이렇게 있고 역성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 마디의 움직임 속에서 5마디로 5개의 마디로 움직임이 있고 10의 마디로 해서 움직이는 이 턴이 이렇게 움직이는 턴이 하나는 5를 턴을 해서 움직이는 턴이고 하나는 10을 턴을 해서 움직이는 두 가지 큰 틀이 있다는 거죠. 예, 이걸 갖다가 원시점이라고 부르고 이 시프트를 갖다 요소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생물들 보면요. 보통의 우리 생물들 보면은 다 5.5 같습니다. 틀려서 봅니다. 태풍도 보면은 뭐 5일 있다가 생성한다 그러고 뭐 아마 식물도 그렇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웬만한 생물들은 다 5.5로 움직일 겁니다. 5를 마들에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10을 마들에서. 네. 우리는 8달 태어나지 않습니까? 10을 마들에 움직입니다. 그 대운도 보면 우리 명리할 때 보면 대운도 10마디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10마디로 움직이잖아요. 네? 10, 20, 30, 40 이렇게 10마디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속에 5가 또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는 분명히 우리 인간은 10을 마디로 움직이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5라는 의 마디도 또 뭐랄까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5의 마디보다는 우리 인간은 10이 중요해요. 10이 중요하고 그게 그거 틀리고 그 다음에 5라는 것도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감히 얘기를 하면은 여기 맞습니다. 제가 감히 보면은 아마 이 5에 움직이는 것은 기립생물. 확실히 아시겠죠? 이 신기. 이것은 10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뭐냐면 10 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둘이 관계가 어떠냐면요. 얘가 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포함 관계라 할까요? 기립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노란자가 우리 계란이 속에서 노란자가 있듯이 기립이라는 생물 속에서 더 선택받은 이 신기라는 그 10의 상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하나 신기가 많이 풀어졌다. 제 생각에는 신기가 풀어졌다. 그러면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립 상태로 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립 상태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태도 하나가 보면 식물인간이라고 할까요? 뭐 실제 생명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식물인간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의 구실은 못하지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물은. 그 생명 상태는 아마 신기 상태보다는 기립 상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나타나는 증거죠. 이게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동물들 같으면은 웬만한 생물들은 기립을 해가지고 흰자를 쓰는 거예요. 흰자를 쓰고 흰자를 먹고 흰자의 에너지를 충족하고 흰자로서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흰자 속에서 노란자를 또 갖고 또 하는 거죠. 두 개. 그러니까 노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흰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냥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만약에 운이 떨어진다든지 만약에 무슨 상태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 이제 노란 걸 못 쓰고 흰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신기와 기립 얘기할 때. 뭐 처음 들은 부분 헷갈릴 수 있는데 좀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제 판단이고요. 우주에는 이렇게 크게 마디가 있는데, 이 5하고 10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마디가 있는데, 하나는 생활 마디고, 하나는 통할 마디고, 하나는 뭐, 이렇게 마디인데, 숫자에서 5로도 움직이고 10으로도 움직인다. 예. 10의 마디도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큰 변화 두 개가 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이것을 생명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거를 기립이고, 이거 식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이제 여러 가지 응용적인 생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1, 2, 3, 4, 5, 6, 8, 9, 10, 11, 12, 13, 15, 이 19의 중인 10을 19로 하는 것은 상수의 변화의 수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10 이상의 수는 수장 관계에 있어서 형기의 통일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본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수는 9가지고요. 기본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거를 하나 갖다 변화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변화수는 1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를 가지고 한번 논해보고 19 가지고 크게 논한다는 얘기죠. 틀이 9틀, 19의 틀이 있다는 거죠. 전체가. 근데 이 9틀은 5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19는 1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또 조금만 나가세요. 요새 보면 구구단 해볼 때 보면 우리는 구단만 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랄까 쉽게 기립의 움직임이랄까 이 대우주의 흐름만 가지고 그냥 배운 거예요. 많이 그 속에서 또 노란자 가지고 또 한다면 저 생각에서는 19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내가 볼 때 아주 이 신말이고요. 아주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단지 보면 수학학자들은 거부감이 필요 없다고 다 얘기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 못할 이런 얘기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우주의 변화에는 이 두 개의 중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안 되는 것이다. 5와 10을 천하 지중이라고 하는 것도 실로이기 때문이다. 대단하죠. 이 두 개를 그래서 5와 10을 갖다 천하의 지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중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인간도 중이 두 개가 우리 인간한테 중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기입에 5에 대한 중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10에 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가마도 우리 가마 보면 두 개 볼 수 있잖아요. 두 개 나타나니까 하나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요인의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수에는 역하고 순이 있는데, 역하고 순이 있는데, 이 그러니까 물상이 흐르는 거하고 수상이 흐르는 거하고는 반대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은 잘하고 있지만 수는 이제 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둘이 수하고 역하고 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으로 해서 9라는 숫자의 기본으로 움직이고 있고, 변화라는 숫자의 9라는 움직임에 가지고 두 개의 틀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리고 9의 틀에는 5소절로 움직이고 이거는 10소절로 움직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문을 제가 이제 표에서 이렇게 구분했는데 숫자의 응용은 이제 보면 세상은 이 두 개가 크게 중이 돼가지고 이 5와 10이 되는지 아니면 이 끝마디가 9라든지 19라든지 이 9가 돼가서 세상은 크게 변화하고 움직이고 여러 수를 형성하고 뭐 간다는 거죠. 수는 뭐 1, 2, 3, 4 해가지고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 그 마디로 보면은 끊어지는 마디들은 정해져 있는 거죠. 큰 수들은. 예. 그리고 이 수들이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묘하게 하여튼 이게 말이 따르면 세상이 이치하고요. 예. 그래서 보면 큰 틀이 이런 수들은 어디서 크게 나오냐면요. 마디는 이렇습니다. 마디는. 근데 이 틀이 어디서 나냐면은 이제 그림이죠. G라는 건 제가 늘 얘기한 제로라는 그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는 5의 움직임입니다. 해에 의해서 5라는 숫자의 움직임으로 움직이고요. 하나는 달에 의해서 8이라는 숫자 이것 곱하기 3입니다. 이거 곱하기 3 해가지고 3승이라서 이 8이라는 움직임을 해서 세상에 이 중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거든요. 이 움직이면서 이 가운데 중에서 뭐냐면 하나는 6의 그럼, 하나는 9의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나가. 그리고 이 자체는 중심이 이렇게 마련이잖아요. 그 중심이 있어서 3이라는 숫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이 중심이 되고 6이 되고 9가 되고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해서 뭐 제가 볼 때 이 수에서 마무리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번 더 보면 10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요. 자 보세요. 이게 안 돼. 시간적 입장에서는요. 기본수 9를 보겠습니다. 시간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렇게 보면 시간이죠. 5, 6, 30. 예. 그래서 5 곱하기 6은 30. 이게 옹기하게 기본 틀이죠. 예. 이게 옹기하게 기본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것이 이제 뭐 30 곱하기 뭐 2 해서 60 뭐 이렇게 해서 갑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간 거고요. 이게 기본 옹기 틀이고요. 예. 이 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간 틀에서는 6, 8, 72. 예. 8, 9, 72. 이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것이 괴입니다. 이것이 주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역도 72지만은 여기서 빼기 8을 하면은 몇이 나왔냐면은 64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64겠어요. 그러니까 이 64 외에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속에서 8이라는 알맹이 빼먹고 하는 거죠. 이 보너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8이란 말이에요. 64의 겉만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실제로 안에는 안 보이는 8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 틀을